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유경수 여사의 가장 신경 썼던 우리 지금도 대방동에, 지금도 아마 대방동에 재활용사촌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장소가 공군본부 지나서 가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한번 이제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우리 한번 이상숙 PD랑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지금도 대방동에 재활용사촌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가면 우리가 인터뷰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재활용사촌은 미 8군의 대령이었던 브렉필드 대령의 부인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던 거죠. 우리하고 미국은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 얘기 18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알 듯 모를 듯 성의 있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반절 왔고요. 알 듯 모를 듯 성의 있게,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낭독을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제목이 트롯 한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6년 정월 어느 날이었다. 66년입니다. Y씨가 청와대를 예방하자 여사가 물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계시다면서요? 네, 모시고 있습니다. 다들 효부라고 하던데. 효부라니요? 모시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나라 요리 연구가인 Y씨를 여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Y씨가 시아버지를 정성스레 모시는 효부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여사는 비서를 통하여 시아버지께 드리라면서 과일 등을 보내주었다. 그 세심한 마음쓰심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핵가족이다 뭐다 해서 다들 부모 모시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세태인데,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사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 저는 아버님 모시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으면 여사님 생각이 나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께서도 청와대에서 보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며느리의 잘못도 너그럽게 보아주시곤 했어요. Y씨의 말이다. 이어서 Y씨는 유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사님을 대하면 항상 저희 생활을 반성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운 마음씨를 지닌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타인에게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박사도 철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이 가진 숭고하리만큼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씨는 하느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후천적인 노력이나 수양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 행동 한 가지, 말 한마디가 남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요리 연구가 Y씨의 얘기입니다. 어느 해 성탄절 때의 일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대방동 용사촌의 여사가 선물을 보내주었다. 용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개씩 선물 꾸러미가 배달되었다. 또 대방동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계속 이제 꼭 필요한 선물만 여사가 보내주는 거죠. 용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개씩 선물 꾸러미가 배당되었다. 그러나 여성 용사인 조금임 씨에게 보내는 꾸러미는 일반 용사들이 그것과는 별도로 2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 선물을 전달하는 양지 회원들은 그것이 이상했다. 왜 이 사람에게만 꾸러미를 2개씩이나 보내주실까? 뭐 잘못된 건가? 막상 용사촌에서 선물을 분배하여 주며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숙연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임 씨는 간호장교로서 월남에 종군하여 척수의 부상을 입어 하지를 못 쓰는 용사였다. 여자분입니다. 나이 80 가까운 노모가 그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용사촌을 방문하는 기회에 알게 된 여사는 일반 용사들의 선물과는 별도로 그 노모에게 보내는 선물을 따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정성스레 포장한 구름이에는 노인용 트롯 한 벌이 들어있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감격한 것은 한 상위 용사의 노모를 여사가 잊지 않고 유념해 두었다가 그분을 위하여 따로 선물을 마련한 성의도 성의려니와 선물을 주는 여사의 고마운 마음씨 때문이었다. 빛깔도 나이 많은 안 노인이 입기에 적합하였다. 아마 그 상위 용사인 조금임 씨의 아버님이 이제 함자가 성이 안인 것 같습니다. 안 노인이 입기에 적합하였다. 품질도 일반 용사들이 그것과는 다르게 안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품도 꼭 맞았다. 여사가 유의하여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그 점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인자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선물을 받은 노 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는 말이었다. 사모님은 남을 도와주거나 베풀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철저하게 경험을 통하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이 한 벌, 양말 한 컬레일지라도 성의있게 베풀어주지 않으면 사랑이나 봉사의 정신에 그것도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만이 봉사와 사랑일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사랑이나 봉사의 고귀한 정신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성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줄 수 있다고요. 성의 없는 봉사나 구제는 상대에게 혐오와 열등의식, 의타심을 길러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어요. 양지의 회원의 수레였다. 여사는 평소에 성의 있게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의미가 없어져요. 하고 봉사활동 때마다 회원들에게 타이르곤 하였다. 남이 알 듯 모를 듯 성의 있게. 이것은 봉사를 다짐하는 양지의 회원들의 행동 대강령이었다. 그것이 여사의 뜻이기도 하였다. 여사는 노인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 듯 모를 듯 성의 있게 그런 정신으로 극진히 보살폈던 것이다. 다음은 생활의 구심점 소제목이고요. 어느 모 여루 시인과의 방송대담에서 유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월남 파병 때는 대통령께서 일주일을 두고 고민하시는 것 같더군요. 막상 결정을 내리신 단계에서는 하루 저녁에 담배를 4갑이나 피우신 것 같아요. 한번 재떨이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꽁초가 많이 쌓였더군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또 조언도 해드리겠지요. 역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책임을 지시는 것은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옆에서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퍽 외로우신 것 같은 이렇게 보인 적도 있어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옆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월남 파병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65년이죠. 결국은 우리가 65년에 이제 월남에 파병을 했는데 처음에는 파병을 하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반대했죠. 그냥 국제 여론이 파병에 반대해요. 월남에. 우리가 왜 거기에 그 미군을 도와야 우리가 왜 미군을 도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나 야당에서도 의용군까지는 보낼 수 있다.
마치 6.25때 중공군이 의용군으로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6.25 때 우리의 제1 우방이니까 도와는 주는데 의용군 형식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대를 왜 보내냐. 우리 살기도 지금 바쁜데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경제개발 겨우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다면서 남 도와줄 우리가 틈이 어딨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반대가 대부분이었죠. 국민들도. 또 우리나라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또 반대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 여러 서적에 나온 걸 종합하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파병. 왜냐? 그때 우리나라 실업자 천지였거든. 심하게 하면 뭐 서울대 고대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돼야죠. 취직. 예? 그래서 취직이 안 되니까 서독의 그 탄광에 광부 간호사들 모집하는데 그게 여기서 20대 1, 30대 1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베트남이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스리랑카에서 와서 수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한 2년, 3년 열심히 해서 자기 나라 가면 집 한 채 사거든요. 예. 임금이 10배 이상 받는 거죠.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도 참전을 해서 하면은 자, 우리 군인들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가 그 당시 1인당 소득이 80불인데 월남은 그 당시에 300불이었답니다. 65년도에. 우리는 80불, 월남은 300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군인으로 참전해 싸우면 자, 그래서 지원병이 많았죠. 여기는 사병 뭐 월급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미군을 돕는 바람에 어떤 일이 거기 위에 발생했느냐. 탱크, 그 다음에 M16 소총, 그 다음에 M1, M16, 그 다음에 탱크, 전투기, 함정 이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기술을 우리가 이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심하게 월남 참전한 8년 동안에 30만 명이 갔거든요. 병력이. 그러니까 제1 우방이죠. 다른 나라는 뭐 호주나 캐나다나 뭐 태국이나 조금 갔습니다. 아직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자유우방을 대표해 싸운 나라는 미국과 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군수물자 가지 않습니까? 옷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군수물자 트럭 들어가고 뭐 집 가서 집 짓고 현대가 그래서 거기서 현대가 거기 가서 교량 다리 만들고 뭐 막사 만들고 뭐 철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현대가 기술 다 익힌 거죠. 거기서. 그리고 우리 또 기술자들이 한 해에 한 2만 5천 명 들어갔더라고요. 한 해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트럭 기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트럭 운전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한진 그 운수를 만들어서 버스 예 그거 하다가 비행기 회사가 된 거죠. 지금의 오늘의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된 거죠. 이제 아시아나까지 이제 먹었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돈과 수입이 또 생긴 거예요. 그 자금으로 또 우리는 뭘 했습니까? 댐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래도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공단들, 포항제철 막 이런 데 이제 건설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외로운 선택을 대통령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존슨 대통령 65년도에 미국 갔거든요. 그 존슨 대통령과 상의해가지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키스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에 그럼 당신들이 학교도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이렇게 있어야겠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종합해서 할 데가 없다. 우리의 그 두뇌가 다 필요하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그거 미국에서 선물로 주라. 우리 베트남에도 이렇게 참전하고 하는데. 또 존슨 대통령이 그 설득당했어요. 말도 못하게 따왔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취직이 됩니까? 무슨 뭐 수출 이거 베트남 이 전쟁 터져가지고요 3년 만에 수출액이 3배로 뛰었더라고요. 수출이 한 800만 불 초기에 하던 게 한 3천만 불 뛰었더라고요. 3, 4년 만에.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가면 나오겠지만 중동 특수 있지 않습니까? 중동 특수도 또 그런 데서 온 거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돼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전화가 울려서 잠시, 이제 왜냐면 대통령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꾸 또 전화들이 자주 오네요. 옛날엔 전화도 별로 안 하던 분들이 또 전화를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또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을 유경수 여사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이것은 1966년 2월경 국군 장병의 파월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의 심각한 모습을 전해주는 대목이다. 한번 제트리를 비워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꽁초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대통령이 밤을 새웠다는 뜻이다. 국사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밤샘을 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심정이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은 퍽 외로우신 것 같아 보인 적도 있다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외로워 보인다는 이 표현에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려는 아내로서의 애정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예. 이런 심정 속에서 국민을 향한 여사의 생활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여사가 펼치는 모든 사업의 구심점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을 핵으로 여사의 생활이 회전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사의 사업이 펼쳐졌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64년 연말에 발족을 보게 된 양지회는 65년에 들어서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펼쳤다. 보도기관의 표현에 따르면 알 듯 모를 듯 전개되는 활동이므로 야단스러운 기획이나 떠벌리는 일은 되도록 피하면서도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여사는 회원들에게도 떠들썩하게 어울려 다니지 말고 화려한 차림새나 장신구의 사용을 삼가며 말씨나 태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남의 모범이 되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회원 구성이 장 차관들, 즉 강요의 부인들만이 아니고 기업체나 은행 간부, 군부의 장성들의 부인 등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었으므로 때로는 도에 지나치다 생각되는 치장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뭐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죠? 65년에 들어서서 양지회가 펼친 첫 사업은 1월 18일 생활이 극빈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어 20일에는 오류동 궁경 원호병원을 위문하고 선물을 주었다. 21일에는 고아원이나 모자원을 방문하여 겨울 네일을 주었다. 2월에는 여사가 회원들을 대동하고 경북 영일로 가서 태풍으로 가옥이 파괴 유실된 재민들에게 복구 보조비로 금일봉을 주었다. 25일은 대구 육군 의무센터를 위문하고 신생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원아들을 위문하고 선물을 전달하였다. 26일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집안이 가난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지에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부산 제주 등지의 육군병원과 고아원, 모자원, 양로원 등을 두루다니며 위문하였다. 3월 10일에는 전남 강진 군수에게 마을 금고 설치 준비 기금에다 13일에는 경기 요구가 불의의 화재를 당하자 복구 보조비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참 대한민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뉴스가 많습니다. 대체로 이것이 65년도 상반기 여사가 방미하기 전의 활동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 이 65년에 이제 가서 존슨 대통령하고 이제 파월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죠. 예, 그 당시에 우리 국방장관이 아마 김성은 국방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 대단한 분이었죠. 미국에서 돌아오자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불의의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가면서 양지회의 사업활동 방향이 서서히 파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을 위문하는 것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1차 처음에는 비둘기 부대, 그 다음에 뭐 맹호 부대, 청룡 부대 계속 들어가지 않았어요. 귀신 잡는 해병, 예,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리하여 6월 8일 파월 장병들에게 위문 푸름을 보내고 11일 병상에 있는 장병을 위하여 서적을 보냈으며 각지의 후송 병원을 위문하고 12월 10일에는 여사가 직접 춘천으로 가서 파월 장병 가족들을 위문하였다. 이 파월 장병 가족 위문은 66년도로 접어들면서 양재의 가장 중요한 사업활동이 되었다. 동남아 친선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여사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파월 장병 극빈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위문활동에 양지 회원들을 동반하였다. 행정부반, 금융반, 기업체반, 군장성반 등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경기도 인천시와 고양군, 양주군, 포천군 등을 두루 다니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 김정희 상병의 어머니 고진년 여인을 비롯하여 19세대, 동두천업 한순남 상사의 처 김창순 여인 등 25세대, 인천시 전동 문영일 상병의 아버지 문시욱씨 등 40세대, 포천군 포천면 신음립 제갈은 일병의 형 제갈구씨 등 24세대 모두 109세대의 파월 장병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참 우리 그 박목월 선생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74년 8월 15일부터 전 신문의 기사와 유경수 여사의 일지, 편지 보낸 거 모든 걸 다 조사해서 1년 반 만에 이 책을 나온 건 이제 만 2년 만에 이 책을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 유경수 여사의 이 제목도 박정희 대통령이 쓴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그 근혜양,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요 책이 나온 데 대한 소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박목월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사는 회원들에게만 그것을 맡기지 않고 드디어 6월 14일 오후 3시에는 서울지구 파월 장병 가족들을 청와대 후원으로 초청하여 다과회를 베풀었다. 전 파월 장병 가족들을 여사가 일일이 방문할 형편이 못되므로 한자리에서 그들과 따뜻한 인사라도 나누려는 것이 초청 의도였던 것이다. 모여든 인원은 약 3,000명. 녹음이 우거진 청와대 뒷뜰은 이들로 메워졌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리라고는 청와대 당국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 군중 속을 헤치고 여사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노인들에게는 차를 권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에서도 이미 서술하였듯이 양재의 사업이 파월 장병 부상자나 가정을 위문하는 것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다. 65년도 후반기 사업으로서 6월에 경북 영일군 화재민을 위하여 주택자금으로 보조, 한국일보사가 펼치는 양수기 보내기 운동에 호응하여 양수기 전달, 수제명인의 구호품 전달, 백령도의 아동문고 설치, 백령도 해병대 영내문고 설치, 전북 임실 자사국민학교, 남원 용성국민학교 도서 기정, 양지회관, 양지의 집 건립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보냈으며 12월에는 연례적인 것으로 일선 장병 위문과 전국 양로원 및 고아원에 연말 선물 전달을 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월 평균 서너 건, 주일마다 한 건씩의 사업 활동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양재 활동입니다. 예, 사회 저명 인사들을 이제 그 부인들이 주축이 돼서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고, 예, 정말 우리의 사회적인 약지를 직접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이런 사업을 펼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새 대통령 부인도 이런 일을 좀 벌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지의 이와 같은 사업활동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되어 68년과 69년에 가장 활발하였다. 그 후에도 사업계획의 규모가 점차로 커지면서 꾸준하게 계속되었다. 여사는 장충단 의장공간 시절부터 최고의 이제 의장 시절 얘기입니다. 여사는 장충단 의장공단 시절부터 엄으로 양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왔다. 양제가 발족한 후로는 난민 개개인에 대한 도움보다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단순한 시혜보다는 함께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양지 무료 진료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그들을 위하여 일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양지 회원들은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순번으로 시립병원의 후원을 받아 봉사하는 일이었다. 시립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의사와 간호원이 진료소로 나오게 되면 회원들이 양지회에서 약품을 가지고 나가 의사들과 함께 난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여사는 진료소를 두루다니며 부스럼투성이의 아이들 머리에 약을 발라주고 감기에 신음하는 부녀자들에게 약을 먹여주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였다. 이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난민들 사이에 일종의 신앙 비슷한 것이 번지게 되었다. 같은 종류의 약일지라도 약국에서 사 먹는 것보다 양지 진료소에서 나눠주는 것이 약효가 특출하여 복용만 하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다. 야, 우리 코로나 때 좀 이런 약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뢰가 가고 지금 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반을 병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이런 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약국에서 약을 구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양지 진료소에 약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환자 중 진료소에서 다루기 힘든 중병자는 시립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해 주기도 했다. 여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두 가지 의의를 찾고 있었다. 하나는 질병에 고통받는 난민들에 대한 무료 봉사였지만 다른 하나는 양지 회원들이 난민촌 주민들과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각박한 생활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남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일이었다. 난민촌에 공중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실정을 파악한 최신부 장관 부인은 남편에게 건의하여 그 전화를 가설하는 데 조언을 하였으며 난민촌의 위생시설이 미비한 실정을 보사부 장관 부인은 남편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생시설을 보완하여 주었으며 이런 식으로 난민들과 대화의 통로를 터줌으로써 그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양지 회원들은 지금까지 여사 혼자서 치렀던 민원 사업을 이런 조직이나 기구를 통하여 골고루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료 진료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사업은 난민촌 부녀 사업장을 설치해주는 일이었다. 난민촌 부녀자 중 사람됨이 성실하고 활동적인 주동인물을 골라서 그를 중심으로 간의 수공업과 보세 가공 등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래야 여사는 진료소 옆에 사업장을 마련해주고 홀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홀치기, 유도복 만들기 등을 알선해주고 부수입을 얻어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거리를 얻어주는 경우에도 여사는 반드시 시범에 보여주거나 손수 일을 함으로써 일의 경중을 시험해 보곤 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루는 유도복을 만드는 부녀 사업장으로 가서 부녀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하는 일이 여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었다. 여사는 신발을 벗고 사업장에 직접 올라가서 손수 유도복을 기워보았다. 유도복은 면을 두텁게 겹쳐 씻어야 하기 때문에 곁에서 보기보다는 힘드는 일이었다. 이게 두껍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드는 일인 줄은 몰랐어요. 일하는 부녀자들을 돌아보며 여사가 위로했다.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이와 같은 위로의 말이 난민촌 부녀자들에게는 가슴이 찌릿하게 젖어오는 것이었다. 여사는 상대가 누구이든 진실과 성실로서 대하게 되면 서로 통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성실은 성실로 통하고 진실은 진실로 통한다는 것이 여사의 말이었다. 그리하여 66년도에 양지에는 무료 진료소 5개소, 무료 진료소 5개, 부녀 사업소 5개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실상 그러한 설치도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양지로서는 벅찬 일이었으나 보살피는 일은 더욱 벅찬 일이었다. 올해는 양지로서 보람찬 한 해였어요. 이것은 66년 연말에 양지의 회원들을 만나서 여사가 들려준 소감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권력과 힘과 돈과 이런 가진 분들의 부인들이 밖에 가서 재활용사촌이다, 급식소다, 양로원이다, 고아원이다 다 다니면서 여기 정말 이 양로원에서는 전화가 있어야겠구나. 전화를 해야 밤에 누가 돌아가실 때 그때는 뭐 구급차란 게 있습니까? 택시라도 불려서 서울대학병원이다, 세브란스 병원이다, 적십자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전화 한 대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최신모 장관 부인은 가서 남편에게 당신 내가 오늘 일일이 갔다 와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제일 필요한 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그래서 당신이 이런 거는 반드시 하나 해줘야겠더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최신모 장관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래야겠구나 하고 최신모 장관이 가서 실태 조사를 하겠죠. 그냥 해주면 안 되니까. 이 유경수 여사가 한 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합니다. 알아보고 도와줄 가치가 있어야 도와주지.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의타심만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낫다는 거죠. 자립심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퍼주는 거잖아요. 그지? 이리저리 그냥 이 정부 들어서 제가 전화가 또 와서 잠깐 기다리게 해놨습니다. 계속 이 퍼주기가 요즘 뭐 대유행이에요. 예. 근데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예. 고기에 지렁이를 어떻게 매달고 추는 어떻게 매달고 고기를 잡는 시간은 강화도 개펄이다. 뭐 서해안, 태안, 서산에 개펄이다 그러면 거기는 간만해체가 심하기 때문에 고기는 물이 빠질 때는 다 따라 나가버려요. 바다로.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 물이 들어올 때, 밀물일 때 그때 딱 2시간이 모든 고기를 다 잡는 겁니다. 낮에 아무리 10시간 땡볕에서 와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낚시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따라고 다니면 동경 특파원 때도 낚시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낮에 막 토요일, 일요일 와서 계속 낚싯대 이제 던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구경만 해요. 뭐 고기 잡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 꼬마 딸이 아빠 우리는 안 해 그래도 지아야 너 한번 봐봐라 이거. 아빠 따라서 한번 쭉 좀 다녀봐. 제가 우리 남해나 제 고향 삼천포나 뭐 이런데 하동에 가서도 그래요. 저번에도 예전에 우리 배우들하고 장어 잡으러 갔는데 물이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거기서 다 지친다고요. 그때는 우리는 뭐 우리 얘기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놉니다. 뮤지컬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싹 물이 들어올라 그래요. 분위기가 이게 물이 5물, 6물, 7물, 8물, 9물 그 물의 때가 있잖아요. 그 몇 시에 들어온다는 게 정보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카톡에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EPD가 찾으면 오늘 몇 물이냐 몇 시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냥 잡느라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신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한 2시간 만에 고기를 뭐 한 5명이 한 20마리, 30마리 막 40마리 잡아버리거든요. 옆에 사람들은 보면은 힘이 다 빠졌어. 그 사이에 땡볕에 애들 데리고 아침에 10시, 11시, 뭐 오후 2시, 3시, 4시, 5시 하니까 힘 다 빠졌죠, 이제. 고기고 뭐고 이제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물은 한 6시. 주로 고기는 낮보다는 밤에 훨씬 잘 잡히거든. 그것도 어둠이 시작될 때, 물이 들어올 때. 그럼 우리는 그때 막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럼 다 부러워하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 뭐 고기 그냥 뭐 고기 막 퍼준다고 해서 고기 아무리 퍼줘 보세요 모자라지. 그러다 먹기 싫으면 또 그냥 썩어서 버리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젊은 청년들에게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군에 갔다. 그러면 뭐 이제 군인들 봉급 200만 원씩인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1년만 하면 그 2,400만 원에다가 1년 반 하면 한 3,600만 원. 우리 이상수 PD나 요즘 우리 제일 안 된 게 우리 김기영 대리 군에 갔다 왔거든. 한 1년 전에. 제가 알았으면 그걸 말리는 건데. 이번에 가서 갔으면 1년 6개월 그냥 3,600만 원 딱 통장에 들고 자기 일 수학 가 다니니까 뭐 해볼 수 있는데 참 그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는 좌우지간 뭐 그러면 다른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군대 간다는 게 그냥 아마 부모님들이 전부 군대 간다 그럴 것 같아. 우리 이피도 군대 벌써 제대하고 왔는데 하사관 다시 가면 안 되나 이피디? 응? 하사 중사 이거 월급 더 줘. 응? 나도 지금 상사 시켜주면 그냥 원사 있잖아. 원사 상사 중사. 이지락 대표도 지금 가서 우리 지금 상사 와갖고 원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남을 도와주고 그 해주는 것도 이 유경수에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직접 대통령 영부인이 그걸 갖다가 그 홀치기 그죠? 뭐 유도복은 두껍잖아요. 그걸 본인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서 뭐 바느질도 하고 재봉틀도 돌리고 그럼 전번에도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파티복 마련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여사들은 파티복 하면 파티복 어디에서 뭐 앙드레 김이냐 뭐냐 샀는데 그게 아니고 안감 동대문 시장에서 그 안감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밖에 쏘는 거예요. 한복이 아름다우니까. 그런 지혜 정말 유경수 여사 좀 이게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항상 뭐 그죠? 사색 당파 싸움, 남인, 북인, 서인, 동인, 지금도 뭐 보수다, 진보다. 보수는 우리 백성 아니고 진보는 우리 백성 아닙니까? 그냥 다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그러면서 이 공정과 정의가 살아야죠. 거기에 대통령 영부인 여사의 역할이나 앞으로도 장관, 차관, 공사 사장, 그 다음에 언론사 사장 맡게 되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이라고 그래서 안 바뀝니까? 다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이지락 대표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망이라고 그럴까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죠? 시스템 무너지고 해먹기 바빴고 그리고 끼리끼리 나눠 먹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대통합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그리고 우리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을 한 한강옥 선배 제가 정치부 기자를 민주당에서 시작했거든요. 같이 만나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대통합 통합하는 게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그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역할이 뭐 세상은 많이 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죠.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 불우한 또 우리
불우한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노동자가 있잖아요. 우리 노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뜻으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뮤지컬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아카시아 밥 1960년대 초에는 먹을 밥이 없어서 냉수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아카시아 잎을 띄워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뮤지컬 아카시아 밥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올 12월에는 꼭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김기영 대리가 이제 후원 계좌를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푼이라도 뜻을 보태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할 때는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가 평생 회원으로 뮤지컬 컴퍼니 A의 뮤지컬은 이 김 대표가 살아있는 난 평생 회원이다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